자, 바로 보자. 오늘도 뒤에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봤자 뭐 한 문제 정도 좀 어려운 거고. 그거 말고는 아니다. 이것도 뭐 방법 알면 어렵진 않겠다. 그 말고 오늘 내용 자체는 되게 쉬우니까 좀 잘 들어봐. 알겠지? 오늘은 좀 편하게 듣고 금요일에 조금 이제 너네가 좀 집중해야 될 내용이 아마 나올 거야. 근데 오늘은 자 가볍게 일단 들어주시면 돼. 개념 자체는 자 일단은 그 내가 여기 파트는 조금 개요를 너네한테 좀 얘기를 좀 해줄게. 자 개요를 좀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거는 필기를 좀 하자. 여기 일단 이런 식으로 서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너네가 어느 정도 좀 개요 잡고 가는 게 좀 중요해. 자 식이라는 내가 글자 하나 딱 썼어. 자 식. 자 이렇게 딱 써보고 자 식이라고 한 글자가 나오면 사실 너네가 수학에서는 수식 생각하면 돼. 뭐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그다음 뭐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마치 문장처럼 써져 있는 거 그런 거를 식이라고 부르거든. 자 그러면 너네가 뭐 이렇게 단어를 자세하게 막 이렇게 나누면서 하진 않았겠지만 내가 요거를 좀 나눠서 너네한테 좀 설명을 해볼 건데 너네가 지금까지 수학을 하면서 본 식은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자 등식이라는 놈하고 부등식이라는 놈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거든. 자, 요 용어들을 좀 잘 알아놔야 되는 게 나중에 이제 뭐 여기 파트 하고 나면 등식, 부등식 그리고 등식 안에서도 식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그거 단어들이 너네한테 구분 안 해주고 그냥 막 나오거든. 그럼 너네가 그거를 딱 단어만 보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너네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설명을 좀 해주자면 등식이라는 건 뭐냐? 등. 자, 이거 등호지. 등호. 저렇게 등호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식을 등식이라고 불러. 자, 다들 알 거야. 자, 그러고 나서 그럼 부등식은 뭐예요? 라고 하면 다들 알겠지만 크다, 작다, 왼쪽이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부등호로 이루어져 있는 식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같다까지 붙지. 자, 이런 거를 부등식이라고 해. 자, 그러면 자 일단 뭐 부등식부터 일단 좀 볼게. 원래 이거부터 먼저 보는 게 맞는데 자 지금은 등식 안에서 뭔가가 새로운 게 등장해서 부등식 너네가 아는 거 내가 하나 좀 써볼게. 예를 들어 2x 빼기 1이 0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 자 저게 뭐냐면 1차 부등식이지. 너네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1차 부등식. 자 그러면 뭐 마이너스 1이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양변 2 나누고 하면서 x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자 부등식은 뭔가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주면 되겠네. 범위가 등장을 하게 될 거야. 자 범위가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자 그래서 내가 얘를 풀었다고 치면 자 x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x가 2분의 1보다 크다는 이 범위에서 x는 2분의 1보다 큰 모든 숫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 걔네들을 뭐라고 부르냐? 근 또는 해 이렇게 부르지. 자, 요게 부등식이야. 자, 그러면 사실은 아직은 당분간은 부등식은 너네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다. 야, 근데 내가 왜 미리 좀 얘기를 하냐면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1차 부등식 배웠잖아. 그럼 뭐 또 추가되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가 등장하냐면 2차 부등식이 나와. 그럼 2차 방정식하고 사실 똑같아. 똑같으니까 그때 좀 배워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의 주제는 뭐냐? 이 등식 안에서 주제가 좀 나올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잘 들어야 돼. 자 내가 단어 쓰는 순간 뭔지 바로 이미지까지도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자 너네가 아는 등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방정식이 있어. 자 방정식. 자 그러면 뭐 방정식 하나 써볼까? 자 예를 들어서 자 x 빼기 3은 0이다 라는 방정식이 있어. 자 방정식 그러면 내가 쟤를 푼다고 치면 너네 뭐 당연히 이렇게 풀지 않아? x는 3이다 이런 식으로 풀지. 마이너스 3을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에 자 그래서 요 x는 3이라는 요거를 우리가 부를 때 근 이렇게 부르지. 밑에도 똑같은데 그냥 여기서 얘기할게요. 이거 두 개 구분을 좀 해야 돼서 자 근 또는 해 이렇게 얘기했던 거 다 기억나지? 자 그러면 방정식의 특징을 좀 볼까? 너네 방정식이라는 건 어떤
이런 근과 해를 구하는 과정을 이제 풀려고 나오는 식인데 방정식은 이런 느낌이야. 여기에 3이라는 걸 대입하면 이 식이 성립하지. 근데 그 외의 숫자를 대입해봐. 저 식이 성립하지 않지. 이게 방정식의 특징이야. 그러면 방정식은 뭐냐? 우리가 이 식을 만족하게, 이 식이 성립하게 되는 그 x값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푸는 게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게 나오겠지. 자 새로운 게 뭐냐? 이제 오늘의 주제, 자 단원명하고 똑같아. 자 새로운 얘는 자 항등식이라는 놈이야. 자 항등식. 자 항등식. 자 등식이야 등식. 등호로 표현되어 있는데 앞에 항이라는 글자가 붙었지. 자 이 뜻이야. 자 이거는 내가 뜻부터 좀 써줄게. 항상 성립. 자 성립에 조금 주목을 하고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 불러. 항상 성립하는. 자 너무 더 당연한 거 내가 옆에 쓸 거야. 너네가 보고 나서는 이거 뭔 의미가 있냐 싶을 정도로 당연한 걸 쓸 건데 이게 항등식이야. 내 대표적인 항등식 하나 써볼게. 2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이야. 자 저게 대표적인 항등식 내가 하나 쓴 거야. 자 이게 뭐 하려고 배우나 싶겠지만 뒤에 가면 아 이거 뭐 이런 거 풀라고 배우는구나 라고 느끼긴 할 텐데 자 잘 봐. 둘 다 등식이야. 둘 다 는으로 표현하고 있어. 자 근데 차이점 뭐냐? 방정식은 얘 3이라는 숫자를 넣는 거 제외하고는 뭘 넣든 간에 얘가 성립하지 않아. 근데 항등식은 뭐? 항상 무조건 성립해야 되거든? 너네 2x 더하기 1은 2x 더하기 1이다 라고 썼을 때 저기 x자리에 너네가 아는 그 어떤 숫자를 넣는다 해도 저 식은 성립하지. 맞지? 왜? 똑같은 숫자가 x자리에 들어갈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의 주제는 이 항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 이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항등식 관련해서 자 첫 번째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얘기. 자 첫 번째는 내가 성질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책에 나오는 성질부터 자 네 줄 배워볼 건데 자 사실 이 네 줄을 배우는 게 뭐 지금은 배우지만 나중에는 너네 머릿속에 사실 안 넣은 상태로 공부하게 될 거야. 이거는 외우고 하는 거 아니다. 오늘 하는 거는. 자 그냥 이런 성질이 있다 정도만 배우고 그 책에서 서술된 거랑 문자는 내가 좀 다르게 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쓴 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지금부터 밑에 있는 1, 2, 3, 4는 항등식이라고 가정할게.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써볼게.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이런 식이 있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냐면 x랑 y라는 문자 빼고는 전부 다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자 썼지? 자 그럼 한번 보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0이다. 자 그러면 정말 동류항이라는 거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동류항은 같은 종류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항이라 했어. 그럼 너네 x라는 거랑 y라는 거 합칠 수 있어? x랑 y는 못 합치지. 서로 다른 놈이잖아. 그 다음 얘는 상수거든? 상수는 문자랑 뭔가 조합할 수가 없어. 자 그럼 봐봐. 얘가 항등식, 얘가 무조건 만족한다는 뜻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x에 뭐가 들어가든 y에 뭐가 들어가든 무조건 성립해야 돼. x에 100이 들어가고 y에 1000이 들어가고 x에 1억이 들어가고 y에 마이너스 100이 들어가고 이래도 성립해야 돼. 그러면 제일 좋은 아이디어 뭐야? x랑 y가 힘을 쓸 수 없게 만들면 되거든? 그러면 너네가 x에 뭔가 어떤 숫자를 넣든 간에 얘를 없애버리는 숫자 누구야? 0이지. 그럼 이거야. 자, a랑 b랑 c가 전부 다 0이 돼버리면 돼. 이게 첫 출발이야. 자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오냐? 그냥 한번 미리 소개 좀 시켜줄게. 이렇게 보면 너네가 이게 뭐 하려고 배우나 싶을 거거든. 자 그래서 봐봐. 이건 필기하지 마. 자 a 빼기 3x 더하기 by가 0이다라는 식이 있어. 자 이걸 항등식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a가 몇이면 돼? 3이면 되지. b는 0이면 되지. 자 요거 가지고 계속 푸는 게 항등식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또 한번 가볼게. 자 요런 게 나왔다 진짜. 자 이거랑 같은 류의 이제 식인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dx 더하기 ey 더하기 f다. 이런 식이 있다 진짜.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dx 더하기 ey 더하기 f. 자, 이러면 좌우를 좀 봐야 돼. 자, 이게 사실 1번에서 파생돼서 나온 식이긴 한데 이게 지금 똑같은 동류항이니까 얘를 넘겨서 a 빼기 dx다 이렇게 쓰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항등식이 되려면 왼쪽 측하고 오른쪽 측이 완전히 뭐 해주면 돼? 얘처럼 똑같으면 되지. 그러면 x 앞에 붙은 숫자랑 y 앞에 붙은 숫자랑 상수가 완전히 똑같다 버리면 항등식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너네가 어떻게 식을 세우면 되냐? a랑 d가 같고 b랑 자, 요 b랑 여기 y 앞에 붙은 e가 같고 상수 c랑 오른쪽 항의 상수 f가 같고 요렇게 요거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닐까? 맞지? 요게 두 번째 항등식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자, 괜찮지? 자, 그 다음 가볼게. 자, 요런 게 또 나왔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이런 게 나왔어. 자, 요거 좀 구분해야 돼. 너네가 아는 식이지? 2차 방정식. 근데 우리 중학교 때 했던 2차 방정식하고 지금 항등식의 차이를 얘기해볼게. 중학교 때는 이게 나오면 여기 x에 뭘 넣어야 됩니까? 그거 찾은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도 해보고 근해 공식도 하고 해가지고 너네가 이걸 찾는 게 중학교 때 했던 거야. 근데 고등학교 때는 뭐가 나오냐면 당연히 이제 이거 다음 단원 가면 이거에 대한 것도 풀긴 할 건데 지금은 뭐냐면 이 식이 무조건 성립하게 해달라고 할 거야. 그럼 무조건 성립해야 돼. 그럼 봐봐. x제곱과 x와 상수는 서로 다른 종류의 항이지. 그러면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져야 0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말이냐? A랑 B랑 C가 전부 다 뭐가 되는 수밖에 없어? 0이 되는 수밖에 없지. 이래야만 0으로서 무조건 만족할 거 아니야.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이게 좀 중요한 얘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저렇게 되면 저 식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마지막 4번에는 살짝 별표를 치면서 이거는 내가 정석까지 조금 같이 곁들여서 얘기를 해볼게. 자, 사실 1번, 2번 내용은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볼 일이 없고 4번을 많이 보게 될 거거든. 자, 이런 식이 나왔다 진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자, dx 제곱 더하기 ex 더하기 f라는 식이 나왔다 진짜. 자, 쟤를 푸세요가 아니야. 푸세요라고 나오면 2차 방정식 단원인 거야. 여기는 항등식이 되게 하세요. 항상 성립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돼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요것처럼 당연히 너네 눈에 A는 D다, B는 E다, C는 F다 보이겠지만 조금 내가 한 단계 중간 과정을 좀 내 거쳐볼게 이거는. 자, 이렇게 해볼게. 잘 봐. 이게 3번에서 파생돼서 나온 개념이거든. 자, 왜 그런지 내가 밑에 한 줄 쓰면 너네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오른쪽에 있는 항들 있지. 세 개 다 왼쪽으로 넘겨볼게. 자, 그럼 봐봐. 얘가 1로 가서 얘랑 빼지지. 그러면 ax 제곱 빼기 dx 제곱이 될 테니까 우리는 a 빼기 d의 x 제곱이라고 일단 1차적으로 쓸 수가 있어. 됐나? 자, 그 다음 ex도 넘길게. 그럼 bx 빼기 ex니까 b 빼기 2의 x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됐지? 마지막 f도 넘길게. 그러면 상수끼리 빼니까 c 빼기 f가 자, 요렇게 했더니 0이다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아이디어는 요거랑 똑같아.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상수가 전부 다 뭐가 됐어야 돼? 0이 됐어야 되지.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A, D, B, E, C, F가 각각 같은 거지. 됐지? 자,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 A는 D,
B는 E, C는 F 요렇게. 자, 여기까지 썼으면 진짜 쉬운 문제, 내가 뭐 쓸 필요도 없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 여기까지 쓰시고 네 눈으로도 풀 수 있어. 자, 38쪽에 밑에 예제 볼래? 예제. 자, 밑에 예제 1번 볼게. 자, 1번에 2차식 보이지? 자, 이거 항등식 되고 싶어? 그러면 2차의 개수가 얼마여야 돼? 0이 돼야 되지. 그러면 A 빼기 1이 0 돼야 되니까 A는 1, B는 그 다음에 C는 3이 되면 되지. 잘 보고 있어? 됐어? 자, 보고. 그 다음에 예제 2번 봐봐. 자,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항이 똑같아야 되지? 항들이. 그럼 봐봐. 왼쪽이 x제곱이야. 그럼 오른쪽도 x제곱 되고 싶네? 그럼 성민아 B가 몇이어야 돼? 1이면 되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왼쪽에 AX가 있는데 오른쪽은 AX 있어 없어? 뭐 X가 없지? 그러면 A는 0이네. 자, 왼쪽에 상수가 6이지? 오른쪽 C도 그러면 6이면 되네? 너무 쉬운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는 수학이 아니라 잠깐 국어 얘기를 좀 해볼 거고, 그 전에 잠깐 너네 항등식의 성질에 그 밑에 항등식의 성질 박스 밑에 1번에 이거는 뭐 기호인데 약속 이런 기호 나오지. 이 기호 이거는 그냥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 x 빼기 1은 0하고 x는 1하고 이거 같은 거지. 그런 거 표현할 때 저 기호를 써. 사실 뭐 저거 외울 건 없고 그냥 몇 번 보다 보면 뭐 문제 풀 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개념서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 그냥 받아들이면 돼.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 알겠지? 이것도 수학하 가면 사실 중요해지는 이제 그 수학하에서는 중요해지는 기호긴 한데 1학기 때는 사실 별 의미 없거든. 자, 요 정도만 얘기할게. 자, 그러면 2번은 내가 요걸 좀 얘기할게. 요거는 이제 글들을 좀 써야 돼. 자, 2번의 주제는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자,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항상 성립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항등식이라고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문제에서 항상 성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들이 사실 잘 없거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부터 너네한테 알려주려는 건 뭐냐면, 이 항등식 문제는 항등식 문제만의 그 표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너네가 그 표현을 읽고 나서 이 표현이 등장하면 이게 항등식 문제구나 이렇게 너네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 자, 그래서 내가 그 문장들을 좀 써주려고 하는 거고, 자, 요 기호 쓸게. 자, 지금부터 내가 쓰는 문장들은 전부 다 항등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네한테 제시가 되는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x의 값에 관계없이. 자, k라는 문자가 더 많이 나오긴 할 건데, 자, x로 쓸게.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런 문장이 있을 거야. 자, 하나하나 간단하게 짚어는 줄게. 아니, x의 값에 관계없이 왜 그게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면 왜 항등식이냐? 너네 이게 x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성립하라는 말은 x에 1이 들어가든 100이 들어가든 1000이 들어가든 관계없이니까 1억이 들어가도 얘가 성립해야 되는 거지. 그럼 무슨 말이야? x가 없어져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a, b, c가 0이 돼야 되니까 항등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괜찮지? 자, 요 정도. 자, 또 있어. 자, 4가지나 있다. 자, 두 번째, 모든 x에 대하여. 자, 위의 문장과 밑에 문장이 좀 국어적이긴 한데 똑같은 문장이라는 거 받아들이셔야 돼. x의 값에 관계없이는 x에 뭘 넣든 간에 된다는 거지. 모든 x에 대하여도 x에 뭘 넣든 간에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같은 얘기야. 알겠지? 자, 세 번째 거 너네가 조금 헷갈릴 수 있다. 자, 너네가 원래 알던 그거랑 느낌이 좀 달라. 수학에서는
임의의라는 게 등장해. 임의의 x에 대하여. 자, 이거 좀 헷갈리면 안 된다. 수학에서는 좀 달라. 지금 이거 쓰는 표현들 다 고3 때까지 나와. 잘 봐. 내가 이거 영어로 설명하면 너네가 임의의면 랜덤이지. 랜덤. 그럼 랜덤하게면 그냥 뭔가 아무거나 고른다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수학에서는 랜덤하게가 모든이야. 알겠지?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 왜 그래요가 아니야. 그냥 우리가 뭐 랜덤하게를 모든으로 그냥 갑시다라고 수학에서 그렇게 정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 이렇게 그냥 느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어떤 숫자를 고르든 간에 랜덤하게 뭔가 고르든 간에 요게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 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다음 마지막. 자, 어떤 x의 값에 대해서도라는, 자, 이거는 거의 100문제 하나 등장할까 말까 하는 표현이야. 이거 거의 등장 안 하긴 해. 그래도 우리가 모르고 가면 안 되니까. 자, 일단 쓰는데, 자, 어떤 x의 값에 대해서도 어떤 x를 대입하든 성립해야 된다는 소리니까 모든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사실 이게 어떤은 2학기 가면 되게 중요한 단어가 되거든. 어떤 이 두 글자가. 근데 이게 또 그때는 또 의미가 조금 달라져. 알겠지? 그래서 그냥 어떤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모든 대신에 어떤 이런 말이 나온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됐지? 자, 그러면 뭐 요 정도 내용은 괜찮을 것 같고, 자, 40쪽으로 좀 가볼까? 자, 40쪽에 61, 2, 3 한번 너네가 한번 풀어볼 건데 사실 이거 푸는 방법이 또 따로 있거든? 근데 그거를 배우지 않아도 얘는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거 오늘 알려줄 거야. 이거 풀고 바로 해줄 건데, 자, 61번만 잠깐 보자. 우리 그냥 한번 배운 거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기읍부터 비읍 중에 항등식인 거를 우리가 골라야 돼. 그럼 봐봐. 기억 x 빼기 2는 0이다 이렇게 돼 있지. 이거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지. 왜? x에 3을 넣으면 성립 안 하게 되지. 뭔가 성립 안 할 여지가 있으면 그거는 항등식이 아니야. 기억 땡. 기억은 항등식 아니야. 자, 디귿 볼까? 디귿 좌변 전개해보자. 전개하면 우변이랑 똑같아? 달라? 똑같지? 이 완전히 똑같은 식이지, 윤지야. 그럼 이런 거는 항등식이야. 알겠지? 자, 여기 페이지 한번 쭉 풀어봐. 그 다음 3번 내용 설명하면 설명할 내용은 끝난다, 개념은. 자, 필기는 다 했지? 지운다.
저 뭐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지. 그치? 자, 그냥 이어서 그냥 가볼게. 그냥 일단 개념은 다 빨리 배우자. 개념이 다 쉬워. 자, 39쪽에 있는 개념을 좀 배울 건데 책을 볼 필요가 없어. 여기는 내가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보여줄 테니까 그걸 너네가 좀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요것만 좀 딱 세 줄 써봐. 자, 여기 한 줄만 간단하게 그냥 뭔지만 설명할 거거든. 자, 지금 좀 단어들이 좀 새로운 단어들이 나와서 복잡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돼. 자,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있고 그거 안에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법은 방법을 얘기하는 거거든. 자, 방법 두 가지를 배울 거야. 자, 두 가지. 자, 일단 설명 좀 해줄게. 자, 일단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뭔지를 좀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미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찾는 방법이야. 그러면 이런 느낌. 자, 여기 이그샘플 있지. 여기서 계수는 A랑 B가 될 거야. 물론 상수랑도 엮이겠지만 얘네들을 계수라고 봐봐. 그러면 A랑 B가 지금 안 정해져 있지. 저걸 정하자. 그게 미정계수법이야. 알겠지? 자, 그럼 가볼게. 계수비교법은 뭐냐? 말 그대로 계수를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 계수비교법은 양변 계수비교. 이렇게 내가 6글자만 써도 끝나 얘는. 말 그대로 양변의 계수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하겠다는 거거든. 자, 계수를 비교하겠다. 즉 같다라고 놓겠다는 거야. 계수가. 저는 계수가 양변을 보니까 똑같아야 되니까 같다 이렇게 놓자. 이게 계수비교법이야. 가볼게. 예를 들어 이 문제를 계수비교법으로 풀라고 했다 치자. 그럼 양변의 계수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묶여있지. 풀자. 자, 풀면 자, 이제 1번 방법으로 내가 풀 거야. 2번 방법도 있어. 자, 1번 방법으로 풀면 자, 식을 일단 전개할게. ax-2a 플러스 bx 빼기 3b는 x다 이렇게 돼. 자, 저거 x를 왼쪽으로 넘기기도 하는데 자, 지금은 계수 비교라는 그거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자, 전개했으면 항상 기기적으로 1차는 1차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뭐 2차가 있으면 2차는 2차끼리. 자, 일단 여기서 1차가 ax하고 bx 보이지? ax, bx. 자, 그러면 a 더하기 b에 x 이렇게 묶을게.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는 상수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 이렇게 이제 얘는 상수로 이렇게 볼게. 그게 x가 돼야 돼. 자, 여기까지 썼지? 말 그대로 왼쪽하고 오른쪽이 항등식이 될 거면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개수를 우리가 비교할 거거든. 그러면 소율아 a 더하기 b가 몇이 되면 돼? 0. a 더하기 b 이거를 그렇지. 오른쪽에 x 앞에 1이 있지. 그럼 왼쪽도 x 앞에 1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식 두 개가 등장해. a 더하기 b는 일단 1이 돼야 돼. 자, 1차 비교 끝. 그 다음 뭐? 상수. 여기 상수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지. 상수 없지.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가 0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는 0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너네가 아는 식이지? 뭐 하라는 식이야? 연립하라는 거지. 그치? 그럼 뭐 연립 뭐 해볼까? 이거 2배 하고 얘랑 더할게. 그러면 2a 없어지고 2a 빼기 3b 마이너스 b는 2, 0, 2가 되네. 자,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 a는 3. 요거 뭐 계산은 어렵지 않을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할게. 요게 계수비교법. 어려운 얘기 아니지? 수치대입법은 더 쉬워. 아, 그리고 내가 미리 얘기하자면 결국 사실 나중에는 다 계수비교법으로 간다. 거의 다 계수비교법.
자, 나중에는 계수 비교법이 제일 중요해지니까 뭐 별표 좀 쳐놓고 그렇다고 수치 대입법 안 쓰는 거 아니야. 자, 수치 대입법은 말 그대로 수를 대입하는 거야. 자, 수를 대입해서 자, 얘는 너네가 요걸 좀 머릿속에 좀 넣어놓자. 너네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어. 수치 대입법은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문자 삭제라고 내가 써볼게. 문자 삭제. 자, 문자 삭제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문자를 삭제하자. 요게 수치 대입법에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데. 여기까지 썼어? 자, 그럼 가볼게. 똑같은 문제 풀 거야. 근데 답은 똑같이 나올 거거든. 잘 봐. 수치 대입법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항등식이면 x에 어떤 숫자를 넣든 간에 얘가 만족하게 하라는 뜻이지. 그럼 너네가 저기 x에 너네가 아는 숫자 뭘 넣든 간에 만족해야 되거든. 그러면 사실은 나중에 이제 강조하지만 문자가 두 개나 식이 두 개만 있으면 돼. 그래서 x의 숫자 두 개만 그냥 넣어서 써보면 연립방정식 나올 거고 그거 푸시면 돼. 자, 근데 그럼 너무 그냥 뭔가 방향성이 없지. 내가 방향성을 지금부터 제시해 줄게. 잘 봐. x에 너네가 아는 숫자를 넣긴 넣을 거야. 근데 비교적, 그러니까 가급적 여기 있는 a나 b가 없어지게 한번 넣어보라는 거야. x 자리에. 그러면 얘가 없어지려면 x에 몇 넣으면 돼? 2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대입을 하시되 문자 하나가 사라지게 x에 2를 한번 넣어봐. 2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0 되면서 없어지지. 2 넣으면 마이너스 b 되지. 마이너스 b는 여기도 2 넣어야 되니까 2 이렇게 나오네. 자, b라는 문자가 한 번에 나왔네.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어딨어? 너 답이랑 똑같지? 맞지? 그럼 윤지야 그 다음에 x에 뭐 넣어볼래? 처음에 일단 2 넣어서 a 한번 없애봤어. 그 다음에 뭐 한번 어떻게 해볼래? 그렇지. 3. 왜? 3 넣으면 b가 없어지지. 이게 편하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x 자리에 3을 집어넣는 거야. 자, 3 집어넣으면 요게 1이 되지. 그럼 a만 남네? a는 이거는 더 계산 정리할 것도 없네. a는 3 끝난 거야. 우변은 3이 될 테니까. 요게 수치 대입법이야. 자, 너네가 지금 보기에는 이게 더 간단해 보이지? 근데 나중에 이거는 저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묶여있을 때 쓰기 편한 거고 나중에는 이제 저렇게 깔끔하게 묶여있는 식이 잘 등장을 안 해. 나중에는 그러니까 일단 그 정도 좀 봐주시고 됐어? 자, 이거는 소율이는 그냥 한번 듣기만 하고 일단 나중에 한번 봐. 너네 이 항등식의 대표적인 이제 예시가 있는데 너네가 바로 저번 시간에 배운 거야. 나눗셈. 저번에 x 세제곱 나누기 예를 들어 x 마이너스 1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 몫이 등장하겠지. 자, 이거 계산해보면 알겠지? 이거 필기하지 마. 몫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되고 나머지도 1이 되거든? 그러면 너네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식을 세웠을 거야. x 세제곱은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니까 몫 등장. 그 다음에 나머지 등장 이렇게 했을 거야.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럼 봐봐. 너네 이거랑 완전히 어떻게 써?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나눗셈 해가지고 몫하고 나누는 거 두 개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했으니까. 그럼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은 식이 완전히 똑같은 상태거든? 항등식이야. 고나 됐어? 고나 봐봐. 자, 얘가 항등식 알겠지? 나눗셈 하면 항등식이 등장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 보여준 거야. 자, 그러면 끝. 개념은 끝났고 자, 41쪽에 자, 41쪽 자, 41쪽에 위에 필수 1번 있지? 그거 한번 너네가 한번 해봐.
필수 1번. 자, 이거는 너네가 뭐 솔직히 뭐 혼자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너네가 조금 이거 좀 봐야 되니까 그 좀 잘 들어봐. 그 뭐를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너네 방금 미정계수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지? 정해지지 않는 계수를 우리가 찾는 게 미정계수법이거든. 근데 그게 방법이 한 가지면 그 한 가지만 쓰면 돼. 근데 방법이 몇 가지야? 두 가지지. 그 분명히 둘 중에 1번하고 2번이 있었는데 1번이 문제 푸는데 편할 때가 있고 2번이 편할 때가 있어. 그거를 너네가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해. 알겠지? 자, 그럼 봐봐. 1번부터 볼게. 1번은 여기에 뭔가 이제 그 양변을 비교하던지 아니면 대입을 하는 건데 이거는 대입이 조금 불편해. 왜 그런지 볼게. 수치 대입법을 쓸 때는 아까 해봐서 알겠지만 뭔가 사라지는 게 좋았지. 근데 얘가 사라지려면 x에 1을 넣으면 사라지긴 해. 그러면서 여기서 1 더하기 b 빼기 2 더하기 c는 0이다라고 하면서 c 하나가 나오긴 할 거거든. 근데 그거 말고 1 말고는 뭔가 대입해서 없앨 수가 있어? 뭔가 한꺼번에 다 없애거나 하기는 좀 불편하지. 그치? 이런 건 뭐가 좋냐면 이런 거는 개수 비교가 좋아. 자, 내가 굳이 풀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왜? 개수 비교는 별거 없지. 이 식을 뭐부터 해? 전개해. 그러면 여기 3차식이 나올 거야. 그럼 왼쪽에 있는 3차식하고 오른쪽에 있는 3차식이 완전히 똑같아야 되니까 양변의 개수를 비교해서 A, B, C를 찾자. 요 느낌. 됐지? 자, 2번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건데 자, 2번은 잘 봐. 1번은 너네가 전개해서 하시면 되고 2번도 솔직히 전개해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 2차식, 2차식, 2차식 전개한 다음에 2차끼리 묶고 1차끼리 묶고 상수끼리 묶으면 되지. 문자가 몇 개야? 너네가 구해야 되는 문자가 A, B, C 3개지. 그러면 이거 연립방정식이긴 한데 문자가 3개인 연립방정식 너네 교육과정상 배우지 않은 게 나와. 알겠지? 뭐 물론 풀 수는 있지만 자, 그러면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뭐가 좋냐면 일단 미리 얘기하면 수치 대입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 자, 왜 그런지 볼게. 자, 좌변은 그냥 식이 나와 있으니까 무시하고 우변에 좀 집중해보자. 자, 우리 수치 대입의 기본은 문자를 없앤다야. 삭제를 시켜야 돼. 그러면 내가 A를 좀 없애고 싶거든? 그럼 X에 뭐 넣으면 되지? 일단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지. 그러면 이거 0 되면서 A라는 요 놈이 다 사라지지 않아? 근데 잘 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도 사라지지만 여기도 마이너스 1 넣으면 사라지지. AC가 다 사라져. 맞지? 그럼 봐봐. X에 마이너스 1을 먼저 집어넣는 거야. 자,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좌변은 그냥 너네가 계산하시면 되겠지. 마이너스 1 넣으면 2 더하기 6 빼기 2가 되거든? 그럼 6은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거 사라져.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3b. 3b가 되고 요게 사라지는 거 아까 해봤지? 자, 그래서 b는 2가 돼. 자, 요거 보고 문제 풀 시간 좀 줄 테니까 잘 봐봐. 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자. 나머지 이제 문제들 3개 더 풀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뭔가 숫자를 넣고 싶어. 그거나 얼마 넣으면 되겠어? 2가 편하지. 왜? 이게 마이너스 1 넣으면 사라졌잖아. 근데 2 넣어도 사라지지. 똑같네. 그 아이디어야. x에 2 더하면 집어넣어봐. 그러면 좌변은 2 넣으면 8 빼기 12 빼기 2가 되네. 그럼 마이너스 6이 된다. 자, 이거 계산은 하실 수 있을 거고. 자, 2 넣으면 날라가고 여기 2 넣으면 날라가. 2 넣으면 2 곱하기 3. 그럼 6c가 되네. 자, c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와. b도 구하고 c도 구했다. 자, a만 구하면 끝나지. 자, 마지막. 성민아, x에 뭐 넣으면 되겠어? 그렇지. 0 넣으면 되겠지. 왜? 여기 x 보이고 여기 x 보이지. 0 넣으면 다 날라가네. 맞지? 0을 마지막으로 집어넣는 순간 좌변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우변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가 되네. 마이너스 2a가 돼서 a는 1이다. 이렇게 나와. 뭐 어려운 내용 아니지?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일단 지금은 요 정도만 좀 초점을 맞추자. 어차피 문제는 다 풀 수 있거든. 쉽거든? 그냥 전개해서 다 풀면 되긴 한데 경우에 따라 수치 대입, 이렇게 숫자를 대입함으로써 풀면 문자들이 다 사라져서 훨씬 빠르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 쓸지 좀 비교하는 거, 그것만 연습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40쪽, 41쪽 다 풀어보시고 자, 41쪽 내가 설명했으니까 밑에 것도 다 풀어봐. 그리고 나머지 세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자. 자, 뭐 물어볼 거 있으면 좀 물어보고.